그러니까 이제 성진 영리학에서는 항상 묘와 유해,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양의 기운이다. 여기는 음의 기운이다. 자, 그래서 요 천간이 갑을경, 갑, 정화, 기토, 신금, 임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강, 신양, 그렇죠? 이쪽에서 지지를 했을 때는 병사며 절태양이다. 태양. 그래서 여기 신강, 신양 때 그러니까 가령 간목이 여기에 있는 자신의 신강 있을 때는 모든 일에 성사하는 데 있어서 극복하고 또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기에 이 지지가 있으면 대부분 병사묘, 그렇죠? 절태양 이렇게 걸려 있으면 아주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 간목이 무능력하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추진할 때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경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병사며 절태양들이 있으면 신약함으로 또 극신약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런 사주는 항상 대운에 의지하고 나를 돕는 같은 이 신강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해 쪽에 지지의 대운에 의지하는. 그래서 이 지지가 이쪽으로 흐르면은 대운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운명이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신강하고 신약하면 대운이 적지에서 활동해서 경쟁자를 물리치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온갖 그 방해가 있고 하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약하면 대운에 의지하고 내가 신약하면 또 적지에서, 그러니까 호랑이라면 호랑이의 굴을 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산에 가야 범을 잡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지로 향하는 그런 야망이 있다. 그래서 거기 성취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 사주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 사주가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힘이 경, 을목, 그렇죠? 해. 이미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있죠, 그렇죠? 칠살 권력이죠. 칠살 권력. 이런 무관 기질이 벌써 자신의 뿌리에 있기 때문에 내재하고 있었다. 근데 천가에 떠 있기 때문에 벌써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인성으로 인해서 총명하고 또 무예에 출중하고 무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신강자가, 그렇죠? 신강자가 원하는 것은 요 신대운서부터 시작해서 적지에서 활약하는 것이죠. 야망을 갖고. 그러니까 범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격이죠. 그래야 잡을 수 있으니까 쉽게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성계 사주는 우리가 이제 볼 때 항상 대운은 바운드니까, 그죠? 승승장구는 바운드인데 이루어지는 것은 세운이죠, 세운.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때 이 범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식상이 필요하죠. 식상. 인성과 자기의 무관의 기질, 재능, 무관으로서 기질, 재능을 가지고 범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범이 이제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죠? 그래서 요 세운에 뭐가 어느 때 백권을 잡는가 추정을 할 때 보면 신금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정화의 식상은 신금이니까 신금이 을목을 잡을 수 있고, 물론 관 칠살이 두려워하는 것은 식상이죠. 그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식상은 무서워하죠. 재능을 가지고 있는 무관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식상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칠살은 인성을 또 무서워해요. 인성을 덕으로 우리가 순화, 이거는 설계하는 것이죠. 덕으로. 그렇죠? 지혜로서. 그래서 요 인성이 자체가 왕성한 자는, 인성이 왕성한 자는 사실은 왕성하니까 이 관을, 생해주는 관을 시켜, 배가 불러있는 상태인데 또 밥을 먹이는 격이니까 이 관을, 착한 유정한 관을 싫어하죠. 요런 문관으로서 요런 걸 싫어하고 칠사를 좋아한다. 기계가 칠사를 좋아하죠. 자기 생애는 게 아니라 이 힘을 빼가지고서 이 재능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인성이 왕성할 때. 그래서 요 신금이 가지고 있을 때, 신금이 또 내가 그만치, 그러니까 요 세우는 대운에서 범을 잡으려고 한다면 세우는 범을 잡는 총과 같은, 화살과 같은 거 역할을 하니까, 그죠? 집행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신축일 때가 제일 강하다. 신금은. 또 아니면 신유, 축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축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신유 세운에 화살을 쏴서 범을 최종적으로 집행해서 잡는다. 신유대 때 이때 아마 위화도 해군을 해서 한 그런 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성계 사주를 이렇게 한번 성지명리학의 이론에 접목시켜서 했는데, 이제 만약에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현재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 현 시대에 있다면 아마 법조계라든지, 그렇죠? 칠사를 잡았다 이런 법조계, 경찰 또는 군인,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봐서는 장성급이 있죠. 뭐 국방부 장관 내지 이 정도는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성계 사주를 본 것은 대운이, 내가 신강하면 대운은 적지의 대운을 만나면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렇죠? 출세하고, 앉아서 만약에 자기의 지지로 간다면 불과 골목대장이나 농사꾼에 불과하다.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재성에 대해서 또 한번, 재성. 자, 재성에는 우리가 간목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간목으로 따지면 무토가 있다. 왜냐하면 또 나의 유정한 재성이 있고 무정한 재성이 있으니까 기토가 있다. 재성은 두 가지 성입니다. 요 재성은 겁재의 재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을목의 재성이고, 요 겁재라는 건 시장의 경쟁자죠. 경쟁자.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 것을 뺏기게 돼 있다는 거죠. 시장의 병. 그리고 시장의 병이요, 경쟁자의 병이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거. 그러려면 내가 이제 신강, 시국, 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경쟁자의 돈이고, 또 뭐냐면 이것은 나의 임수를 지니까, 방탕한 생활, 방탕한 과소비, 소비하느라고 어떤 기술 개발에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 향락,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즐기고, 저축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렇죠? 향락, 과소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을 따지면 이건 지출. 지출이 더 많다. 이게 강하면 지출이 더 많은 거고. 다소개다. 그리고 기토는 뭐냐? 이건 법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돈이죠. 뭐 봉급이라든가 어떤 건물 사면은 뭐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 투자해서 이제 이익이 남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고정적인 수입이에요. 고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이 기토를 가진 이 자기의 유정 안에서는 서두를 수가 없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거는 성급하죠. 한 방에 노리는 거예요. 한 방에. 일확천금 한 방에 노리는 기질이 있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저축하고,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고, 이쪽은 낭비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저축해서. 그렇지만 말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손에 들어오면 놓지를 않죠. 그러니까 재산이 쌓일 수밖에 없죠. 점진적으로. 절대 안 돼요. 구두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알고 잘 알겠죠. 그래서 요 무토가 이제 시장의 돈인데 경쟁자의 돈이죠. 그래서 요 무토를 이제 요 가령 이성계 사주 마냥 관을 바라봤지만 죄를 바라보려면은 관목이 여기에 이제 이성계 사주가 만약에 기토인데 기토의 관은 수죠, 수. 개수는 무정한 시장의 돈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항상 적자가 나고, 요 임수는 유정한 판으로서 나한테 일정한 수입을 주고 안정돼서, 또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정화, 그렇죠? 지식 개발이라든가 전문성을 갖게 해줘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재물로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돈이 없으면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유정한 판. 그래서 요 무정한 건가 유정한 건가, 요 유정한 거는 말 그대로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서두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여기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돈이 생겨도 내 돈이 아니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고 탕진하는 거죠.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무정한 요 재성을 잡더라도, 자, 만약에 여기 내가 기토가 병사묘 절태양 타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토를 바라본다는 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본인이 약한데요. 무토를 시장의 돈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기토라도 있다면 그나마라도 내가 크게 돈을 못 벌지만 나를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검소한 가운데 저축하면서 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가운데 그래도 작은 월급이라든지 이래도 검소하게 아끼면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에서 본인이 본인이 재성도 왕해지고 본인의 근기도 왕해질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을 이제 넉넉히 가지고 쓰죠. 그때는 요게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면 승진을 해서 봉급이 올라간다든지, 고정적인 봉급이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기토가 신약하고 이제, 그렇죠? 병사묘 절퇴하고 신약했을 때는 대운에 바라보지만, 여기서 본인이 신강할 때, 자기의 지를 깔고 있을 때, 전반적으로 지지를 해서 깔고 있을 때는 신강, 시,
왕 했을 때는 이제 야망이, 재물에 대한 야망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신약할 때는 대원에 의지해가지고 대원의 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이제 자기가 고정적으로 기토를 가지고 이제 신약했을 때 대원에서 기토를 가지고 이제 승진한다든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지만 여기에 신앙할 때는 이제 욕심이 생기는, 야망과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때는 뭘 바라본다? 대원에서 양의 기운으로 갔을 때, 자기가 적지의 기운으로 갔을 때, 칠살은 산이 호랑이 잡으로 산으로 가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 간다. 시장으로 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야망을 가지고 시장을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이쪽에서 있을 때, 자기가 신강 신왕 해줬을 때,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주를 볼 때 내가 만약에 기토다 그러면 여기 연, 월, 일, 시 요런데 우리가 사절묘 절패양이 하나 더 있으면 부모궁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여기 모궁인데 그렇죠? 부모인데 이런데 병사묘 절패양이 있으면 부모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저기 병사묘 절패양이 있으면 처궁이니까 아내가 무력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무력하다는 거. 그래서 병사묘 절패양으로 신약한지 신강한지 따져야지, 무조건 기토에서 뭐 진토가 있다고 해서 또 왕한다든가 또 뭐 사화가 있어서 또 월지에 있던 일지가 있던 한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자기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정통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지가 자기를 생해주는 지지, 그죠? 하다못해 그런데 정화가 지장간에도 숨어 있다는 거. 그렇죠? 월에 술이 있다면 이건 지장간에 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에 있는 요 정화는 아니라는 거. 아주 절대야 나약한 것이죠. 미는 아니죠. 기미 아니고 요런 정화가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직접적인 뿌리 축토가 서 있다든지, 이 본인의 근기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다 이런 인이라든지 이는 간목이 있지 않습니까? 간목을 언제나 정화를 생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추 자 해, 그렇죠?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술토도 있고 유금도 있고. 비록 이런 데는 경금이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지지만 이미 이때는 경금은 기울어지고 신금이 왕성한 겁니다. 묘 역시 간목은 있지만 그 기운은 기울어지고 을목이 상승하는 이런 정반대적인. 그래서 제 시장에 나가서 큰 부를 누리고 대권을 잡듯이 큰 일을 사업을 하려면은 일단 내가 나약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궁들이 기토가 있어 궁들이 약하게 지면 나를 뒷받침해서 해주는 지원인 이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국악을 해서 적지해서 큰 부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요 약한 사람, 약한 기운에 의해서 겨우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다.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약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운을 잘 만나면, 그렇죠?
대원은 한 번 오게 되면 계속 줄기차게 오는 거니까 본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대원이 이성기가 대원 올 때 여기서 또 줄기차게 10년, 20년, 30년 줄기차게 오는 거니까 6년 잘 만나면 60년이 온다는 10년씩 했을 때 그리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대원도 항상 좀 잘 살펴야 된다. 근데 결정적인 건 세운에서 만약 기토가 신강하다, 신약하다, 신왕하다. 자, 이럴 때는 자기의 기운으로 신강신하겠는데 이제 적지에 가서 시장에 가서 내 뜻을 펴고 큰 부를 이루리다 할 때 가보면 대운이 이제 음의 기운이니까 양의 기운으로 흐르고 세운에서도 집행하는 대운이 10년이면 10년의 바운드를 깔아져 있으면 집행하는 세운에서 잘 되면 10년치의 큰 돈을 1년에 벌 수 있는 게 이 재물이죠, 재물. 1년에 수십억, 수억 버는 사람도 맞아 떨어지면 세운에서 대운의 10년의 바운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운은 우리가 이제 축구장이라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바운드에 있을 때 자기의 조건에 맞는 바운드는 좋은 것이지만 벤치에 앉아 있는 형상이라고 봐야 돼요. 운은 여기에 꽉 차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있다가 감독이 나와서 뛰어. 요게 이제 세운이라는 거예요. 요 뛸 때 몸값이 엄청나듯이 세운에서 결정을 짓는다. 큰 부를 이루는 건 세운이다. 세운에서 꺾기도 하고 또 잘못 판단해서 세운에서 또 본인한테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때 세운에서 또 집행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세운을 잘 봐야 돼. 대운 속의 세운을 잘 주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간목이 무토를 가지고 있다. 무토를 가지고 있다. 여기 신약하다. 그렇죠? 또 극신약하다. 그러면 이 낭비성과 과소비와 욕심, 그렇죠? 욕심 거기다가 향락을 즐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어떤 저축을 해서 어떤 또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는다든지 어떤 자기의 설계. 근데 다 쓰고 나는데 요러한 기질을 없애려면은 그렇죠? 신약, 극신약의 기질을 없애려면은 무엇이 있으냐? 비견이 있어야 된다. 비견은 무토를 기토로 만드는 본인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원자니까 돈을 줘서 기토로 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해결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결은 뭐를 보느냐? 무조건 도와주진 않죠. 이 사람이 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법도 잘 지키고 고객한테 아주 친절하게 예의범들을 다 갖추고 도덕성도 있어야 돼요. 분발성도 있어야 돼요. 책찍자는 자신을 책찍자는 분발성. 앞을 내서 노력할 수 있는 분발성도 있어야 돼요. 요 관이 잦아야 된다. 그리고 인성이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인성이 있으면. 임수라든가. 그러면 이런 법과 예절성, 도덕성, 분발성 있는 데다가 지혜로움까지 있으면 합격이라는 거죠. 이 사회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고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무토도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신약하더라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천간이 잘 쓰면 신약하더라도 천간이 잘 서 있으면, 그렇죠? 임수가 천간이 있다든지 신금이 천간이 있다든지, 비록 뿌리가 이 본인이 여기 신약 쓰면 여기 주위에 있는 같은 요도 다 신약 계시죠. 신약이 된다거나 신금이 나와서 같은 기질들. 그렇지만 조절하고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좀 무토가 있다고 해도.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거 신금 같은 경우에는 관이니까 겁재 있죠, 겁재. 이 허약하고 나약한 내가 알뜰살뜰 모으고 어떻게라도 좀 살아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요 기토가 아주 을목 요 겁재죠, 겁재. 겁재는 무서운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 걸 강탈해가고. 그래서 요 간목이 있을 때 겁재가 내 사주에 하나 더 있으면, 아니면 지지에 있다가 하더라도, 지장간에 있다가 안 좋죠. 내가 없으면 뺏어갈 게 없으니까 잠잡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하나 쌓아놓고 재물을 쌓는다고 할 때는 이 기토를 쌓아놓으면은 분명히 부적절해가는 것이죠. 지장간에는 숨어서 남모르게 이상하게 좀 조사해보면 돈이 나갈 군역을 만들어서 이상하게 돈이 쌓이질 않는다. 그리고 천간에 을모였을 때는 돈으로 고통을 받게 만든다. 허탈하는 것이죠. 내가 약하면, 기토가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처인데 병이 든든지 아니면 못 견뎌서 밖으로 뛰어나가든지 유정하지만, 금술은 좋지만. 그래서 요것을 잡는 것이 바로 관이라는 신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관은 같이 있어야 된다. 관은 재물을 지켜주는 수문장이고, 또 간목은 사회인으로 해서 돈을 줘서 또 지키게 만들고, 간목이 있으면 간목 비견과 관이 서야 내 기토가 온전하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원. 또 신금은 겁재를 잡아주고. 그래야지 내가 이 재물이 온전한 것이지, 여기에 경금이 있다. 경금이 있다. 을목이 있다. 그렇죠? 을목이 있으니까. 을목이 있다. 을경합. 작당을 하죠. 겁재. 이거는 경금은 기토가 서로 다른 기질이 있으니까 기토가 생해주는 게 아니죠. 생해주는 것이 아니고 탕진하는 거죠. 경금이 탕진하는 것이죠. 설계하는 거니까. 그러면 설계를 강한 입장은 무능력하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여기에 임수를 지킬 수가 없죠. 전문성을 준다든지 의식주를 해결해주다든지 기본적인 의식 재물을 해서 못하는 거죠. 무력해지면 못하는 거죠. 기토가. 치살은 무력하게 만들고, 무력한 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또 겁재까지 작당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문용이 해서 관이, 이 경금이 치살이 나를 갖다가 항상 억압하고 상해 관재 이런 것을 만들으니까 더 기진맥진하는 바닥이 나는 거죠. 바닥이 나. 치살에 의해서 탄전하는. 그래서 요 치살과 겁재와 또 우리가 말하는 무정한 병화, 식상이 있다면 이게 같이 합심을 하면 아주 빈곤하고 돈으로 고통을 받고 빈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대운과 세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지켜주는 재물은 지켜주는 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거기다 비견이 있으면 더 좋고 인성까지 천간에 있으면 그만하고 정신으로 천간에 빚으로 뿌리는 모두 쇠약하지 마. 사절묘 병사묘도 천간에 있으면 정신으로 그렇죠?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신의 유정한 관을 지키려면 항상 관이 있어야 된다. 착한 관이 있어야 된다. 겁재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비견도 하나 있으면 좋다. 지원자가 사회적 지원자가 인성도 있으면 좋고 다 골고루 섞여져 있는 사주들이 좋다는 거야. 비록 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운에서 뿌리가 올 때 그때 이 자그맣게 그래도 정신적으로 자그맣게 협조하고 진행하던 이 오행들이 대운에서 자신의 뿌리를 얻었을 때 그때 꽃이 핀다. 꽃이 피는 것이죠.